음. 예, 네, 반갑습니다. 시공박의 세금 상식 황광석입니다. 세금 상식에 대한 내용과 시가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서 월요일은 세금 상식을 올리고 다른 요일에 가능하면 수요일 날 시와 인생에 대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가지세 개요와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세금이죠. 그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은 부가가치세가 뭐냐면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되는 가치 증가분, 즉 밸류 에디드를 이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가치가 증가된다. 참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가치가 증가된다는 데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밸류 에디드,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걸 영어로는 VAT라고 하죠. 그래서 Value Added Tax 해서 VAT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그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소비를 할 때에 내는 세금, 일반 소비세, 즉 우리가 음식의 영역을 소비를 한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그 돈을 내고 지불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간접세, 즉 부가세 포함되죠. 그러한 소비를 할 때에 내는 세금 또는 이 부가세 특징은 납세자가 내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이 되죠. 그죠? 간접세. 내가 소비자가 직접 실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은 사업자가 그걸 거래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세금, 즉 간접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소비행 부가가치세, 소비를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이고, 그리고 이 부가세 주요한 특징으로는 소비지국의 과세를 원칙을 하고 있다. 즉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물품이나 용역을, 즉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다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재화, 즉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그 영의세율을 적용을 하죠.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의 특징은 간접세이면서 일반 소비세이다. 그리고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게 부가가치세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결국 물건이 들어올 경우에는 세관장을 통해서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이 과세 물품과 관련돼서는 거래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사업자가 되겠고, 그리고
제한화 일반적인 납세가 의무자일 경우에는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가세법상 그 사업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제한화 용역을 공급 또는 그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화, 즉 과세 물품이나 용역, 건설 용역이나 음식 용역 이런 것들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러한 제공을 하는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 사업자는 그 과세 사업자와 그免税 사업자를 분류할 수 있는데免税 사업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후생 용역과 관련된 보건업이라든지 의료 보건 용역 또는 그 우리 국민의 기초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뭐 쌀, 보리, 뭐 이러한 것들은免税 사업이라 해가지고 과세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이분들이 사업자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국민 후생 용역이나 국민의 기초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제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免税 사업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하면은 부가세 과세 용역, 제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야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기간 어떠한 경우에 부가세를 부과하느냐? 과세 기간별로 부과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뭐 소득세 같이 1년 단위로 과세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납세자가 결국은 사업자가 거래징수를 해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는 제한화 용역을 직접 소비하는 사람이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1년 단위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국가가 손해죠. 그죠? 왜냐하면 사업자가 그걸 부가세를 거래징수를 해서 결국은 가지고 있다가 납세를 하게 되면은 국가가 그만큼 기간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사업자, 즉 1억 정기 공급가액 1억 5천 이상인 법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즉 1월부터 3월 또는 4월부터 6월 또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실제적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에 대한 일기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다 같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개인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 종기 환급이나 납세자 사업 실적 부진에 의해서 중간 내납 애정 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즉 1기 또는 2기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정 신고 납부 의무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 기간은 일반 사업자와 가림과세는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씩만 신고하도록 특례 기준을 두고 있고,
그리고 폐업자일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자까지 그 다음 달 반드시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폐업자일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 과세 기간을 기다려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납세자가 부가세를 거래징수를 해서 또 유용하는 결과가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폐업일 이후에는 왜 내가 납세를 무리를 지어야 되는지를 또 망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가세의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요? 그죠? 납세지 어디다가 세금을 납부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법상은 매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 되면은 뭐 실제적인 세법상은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보고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 현장이 많죠, 그죠? 예를 들면 부산 광복동에 건설업 사무실을 본사를 두고 있는데 현장은 저 광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서울이나 강릉 뭐 또는 대구 각 지역마다 다 사업장을 그 건설 현장을 둘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업장이 건설 현장이집니다만은 사업장을 둘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우리 흔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자동 판매기 있죠. 자판기 같은 경우에 자판기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판기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세법에서는 뭐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는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일자를 부과를 해서 5일, 3일 더 부과를 해서 실제 조사 현재 확인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명확하다 그러면은 뭐 당일날 또 민원실에서 교부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은 구비서류를 갖춰서 민원실에 신청만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당일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하고 아니면은 가능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시액과 관련해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매입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세, 즉 공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10만 원이 되겠죠. 그 10만 원은 반드시 세금에서 불공제로 세법상 불공제로 규정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설업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매출 공급자가 세무에서 발행하지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대신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매입자 발행 세액계산서, 또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매출 점포를 받을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점포 수치부, 이러한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사실상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라든지 그리고 과세사업 전환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지 그리고 재고 매입세액, 뭐 그리고 변제 대손 세액 같은 공제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매입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수치부,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세액 공제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음식 용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채소나 뭐 쌀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그 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데 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든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뭐 이러한 것들은 매입세액 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부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불투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운영할 경우, 즉 건설 같은 경우 많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세법상은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85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면세사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뭐 이렇게 신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뭐 84평방미터 뭐 미야만 뭐 짓기도 하고, 또는 같이 그보다 더 많은 평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하고 사실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 그게 공급되는 실질적으로 면세분이 공급되는 게 명확하다면은 면세분 공급을 해서 불공제를 시키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즉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본사 운영비, 임대료, 뭐 전화료, 그리고 뭐 각종 뭐 우리가 그 세부회계 용역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소모품비 중에서 실제적으로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에 투입되는 것인지 불투명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관련 땡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은 결국은 불공제를 시키는 게 총공급, 과세기간별로 총공급분에, 즉 총공급이라는 것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죠. 그래서 총공급분에 대해서 총공급분의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불공제를 시키는 게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불공제세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건설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기장을 의뢰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다 이런 걸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뭐 상시하게 그런 이 정도는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개요와 그리고 매입시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 아, 정말 이 세금에 대해서 이 상식을 넓혀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씩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다 나은 세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